이제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소유권 이전일이거든요. 근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은행이랑 신탁사에서 알 거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의받은 임차인 개념인 거예요. 정당한 임차인인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한다 안 한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보통 이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을구가 깨끗해야 돼요. 실제로 자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위탁자잖아요. 본 소유자. 그 사람이 뭐 압류도 있고 뭐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신탁사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신탁 등기는 갑구에 신탁사가 나와 있고 을구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약간 전제로 깔아야 돼요. 을구에 뭐 돈이 들어올 게 없죠. 왜냐면 신탁 계약을 하면서 등기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탁 공매로 진행되는데 을구에 뭔가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게 잡혀 있잖아요. 근저당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잔금 내고 나면 이거 정리할 겁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당연히 안 하겠죠. 없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근데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은행에서 혹시라도 이게 신탁 공매지만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근저당을 잡아 놓더라고요. 세우선으로. 그러면은 경매가 뭔가 진행되더라도 세우선이니까 그런 경우에 딱 넣어놔요. 이 근저당 1,000만 원 있는데 얘는 잔금 내면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권리상 등기부등본에 남겨놓은 거. 그러면 그 은행에서 1,000만 원 정도 걸어놓은 거는 그냥 안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이 신탁 공매의 모든 기조 자체가 낙찰자가 알아서 한다 깔려 있는데 낙찰자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신탁사가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자기들 팔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은행이 우선 수익자. 이 부분은 이해되죠. 신탁사 우선 수익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신탁 계약이라는 게 위탁자가 있고요. 위탁자가 본 소유자예요. 그리고 신탁사 우선 수익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3자 계약인 거예요. 신탁사는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건축을 하거나 뭔가 개발 행위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유권을 신탁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위탁자가. 대부분 무슨 건설, 무슨 개발 이런 건물을 짓는 회사겠죠.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기면 신탁사는 어쨌든 신용이라는 게 받쳐주잖아요. 소유자가 신용이 좋아.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좋잖아요. 그래서 우선 수익자가 은행인 거예요. 3자 계약에 관련된 계약을 다룬 게 신탁 원부예요. 신탁 원부는 법원에 가서 뗄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기 귀찮으니까 온라인으로 떼면 되는데 한 10,000원 초반 정도? 수료를 한 10,000원 정도 더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떼서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신탁 원부에 위탁자 누구, 신탁사 누구, 어떤 식으로 계약했고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특약사항 이런 게 있는데 특약사항에 차인 부분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내용이 위탁자는 계약을 할 때 우선 수익자나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받지 않는 임차인은 부단 임차인으로 반주한다. 부단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은 신탁사나 우선 수익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신탁사 동의 받으셨어요? 이 신탁 계약이라는 거의 권리 분석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일이거든요. 소유권 이전.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대표적인 게 말소기준 권리 대표적인 거. 말소기준 그 신탁 공매에 적는 건 너무 열심히 하고 나를 봐. 여기를 봐요. 다시 얘기할게요. 3자 계약 이해했죠? 메모는 너무 안 해도 돼. 내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까먹을 수 있는데 3자 신탁 계약 딱 됐죠? 특약사항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 동의받지 않은 임차인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보증금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투자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소유권 이전일이거든요. 소유권 이전일이 뭐냐면 신탁사가 위탁자랑 신탁 계약을 하면서 소유권을 신탁사한테 넘겨줄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일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개발에서 신탁사로 딱 바뀌는 이 소유권 이전일이 있어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어 있고요. 신탁 원부 번호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그리고는 을구가 깨끗. 근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은행이랑 신탁사에서 알 거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의받은 임차인 개념인 거예요. 정당한 임차인인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한다 안 한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동의는 받았지만 낙찰자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보증금 저희가 가지고 있어 빼고 잔금 내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증금은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권리가 있다 없다 다 무시하고 보증금은 매번 확인해야 된다. 근데 매번 확인하는데 신탁사랑
우선수익자랑 말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수익자까지 확인을 크로스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경매 공매는 말소기준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근저당이 있잖아요. 얘는 그냥 소유권 이전일로 보다 앞에 임차인이 있었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언제부터 장사했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일부터 있었냐 뒤에 들어왔냐를 우리가 판단하고 뒤에 들어왔으면 동의 받지 않았겠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죠. 왜냐면 그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증금을 은행한테 줘야 돼. 3천만 원, 5천만 원 줘야 되니까 위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분양 사무실이 초반에는 있잖아요. 그리고 중개사들이 여기 그냥 다 이렇게 해요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게 중개사고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임차인들은 동의서가 없죠. 신탁사랑 계약한 게 아니죠. 계약서 보자고 하면 무슨 개발하고 계약한 거예요. 얼마 공인중개사 도장 들어가고 무단 임차인인 거예요. 무단 임차인은 명도 대상. 그러면은 무단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되는데 상가는 주택이랑 다르게 인테리어랑 이런 시설을 했잖아요. 내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못 옮기는 게 우리한테는 투자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손해를 어차피 보겠지만 월세를 최대한 안 내고 이렇게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인테리어를 만약에 1억을 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몇 천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맞죠? 근데 1억이 들어서 내가 1억을 버리는 것보다 나중에 권리금도 할 수 있게 다 하겠다. 자기가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든 동의를 받았고 대항력이 있어도 약간 습관적으로 월세를 안 내거든요. 이게 진행되면. 그러면 또 우리한테 투자 포인트지. 3개월 안 냈어. 계약 해지거든요.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맞는 자기의 권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